안녕하세요, 터틀스프린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달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정말 많은 관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참 답답한 현실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3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요, 저랑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시는데 배달을 하신 지는 이제 막 한 달쯤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배달을 뛰어도 15만원을 채 벌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됐어요. 콜 단가는 자꾸 내려가고, 그렇다고 배민 쿠팡이 콜을 계속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의미 없이 잡아먹히는 날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그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구독자분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똑같은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바꾼 뒤로는 조금씩은 결과가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같이 배달판이 박살나는 시기에도 초보자여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던 부분들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오늘 알려드릴 사실들을 저도 아예 처음부터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배달 일이라는 게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주소 받고 그 주소로 음식 전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단순한 일이 뭔 노하우가 있고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그래서 남들도 다 저처럼 그냥 비슷한 방식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형은 저녁 8시에도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10개가 넘는 콜을 완료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저보다도 너무 오토바이를 느리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형이 지금 초짜인 내 앞에서 여유를 오지게 부리네? 나 없을 땐 신호 졸라 까고 다니겠지?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일을 안 하고 그 형을 계속 몰래 쫓아다녔어요. 아니 근데 웬걸? 진짜 나보다 오토바이를 더 느리게 얌전하게 타는 거예요. 뭐지? 이 형이 오늘은 쉬엄쉬엄 하는 날인가 해서 완료 개수를 물어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개수를 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 바닥도 제대로 일하는 법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일했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저도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저보다 훨씬 선배셨던 형의 조언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옛날이라 배민, 쿠팡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요즘 버전으로 재창작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줬던 깨달음이 어떤 거였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피크 시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피크 시간보다 비피크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달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비피크 시간에서 수입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크 시간 이후 저녁 8시 이후에 많은 라이더분들이 퇴근을 하시는데, 그럼 경쟁자가 줄으니까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크 시간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피크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너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줬죠. 당시에 아주 어렸던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이게 뭔 개소리야? 연막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을 돌이켜보니까 와, 이거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방법을 넘어서 사람의 태도에 관한 엄청난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부업러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전업으로 뛰어드시는 분이라면 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플 선택이에요. 어떤 어플을 선택할까요? 배민인가요? 쿠팡인가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더 유리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배민이 미션비가 높네? 배민 하세요. 쿠팡이 미션비가 더 높네? 쿠팡 하세요. 둘 다 미션이 없네? 그럼 본인 리워드 혜택이 더 큰 어플로 일하세요. 전 아무 리워드도 받지 않는데요. 그럼 배민을 하세요. 웬만하면 동일한 조건일 때는
정말 소수의 특수한 지역 말고는 배민의 콜이 많아요. 배민이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배민이 정배입니다. 참고로 도박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느 정도 자신이 정해둔 반경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콜이 들어오면 무지성으로 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활동 반경을 정해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낯선 동네 가면 길도 헤매고 돌아올 때 콜 잡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비효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수락률이라는 조건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세상이 많이 발달해서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비효율을 대비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콜을 거절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수락률을 위해 모든 콜을 전부 다 수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높은 수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과감한 거절도 공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거절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리 대비 수익이 너무 안 맞을 때예요. 강 건너, 다리 건너 가야 된다든지 지하철로 길이 막혀 있어서 실제로는 많이 돌아가야 한다든지 직선 거리는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라이더 동선은 가깝지 않은 비효율적인 콜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너무 복잡한 대형마트 안에 픽업지라든지 오토바이를 주차하기도 힘든 특수한 장소라든지 하는 곳들, 또한 시간 낭비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거절도 잘 활용해야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거절 기준을 세워보고 일을 진행하면 이전보다 분명 나아졌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달 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배달은 실수 한 번이면 시간과 돈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특히 음식을 바꿔서 가져가는 실수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고객센터 전화해도 처리도 빠르게 안 돼서 멘붕이 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내가 오늘 쌓아둔 수입이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픽업할 때는 매장명 확인, 주문번호 확인, 음식 가격 확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뭐 저딴 실수를 하냐고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필드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이 없다면 최대한 여러 어플을 사용해라입니다. 배민, 쿠팡뿐만 아니라 일반 대행도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킥까지 동시에 켜놓으셔도 됩니다. 여러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미 없는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배차를 해서 여러 개를 픽업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문량이 점점 떨어진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번 배달의 도착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최대한 여러 개의 어플을 켜서 주문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대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효율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앞선 방식처럼 여러 개의 어플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폰을 한 개만 쓰는 것보다 두세 개를 써야 편리하겠죠. 이처럼 휴대폰 대수를 늘리기 위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요.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투자로는 헬멧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보다 헬멧에 장착하는 게 가성비적으로도 좋고요. 효율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좋냐면 배민, 쿠팡 완료 처리할 때 사진을 굳이 열심히 찍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는 배민, 쿠팡 할 때 사진을 안 찍어요. 문제 생기면 불박으로 다시 확인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 부분은 필수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선 계산이 정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달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엄청 달라져요. 배달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교통 패턴을 다 알고 있어요. 몇 시에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이 뚫리고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체계 패턴도 머릿속에 있죠. 어느 신호등은 일자로 길게 한방 신호로 떨어지고 어느 신호등은 짧게 걸리고 이 신호는 걸리면 오래 기다리니까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동한다든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미친놈 소리를 듣고 싶다면
오피스텔, 빌라 1층, 비번도 전부 다 외워가지고 호출 누르는 시간도 삭제시키시는 고인물 분들이 동네마다 몇몇 존재합니다. 8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제가 배달판에 오래 있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도 꾸준한 사람은 결국 돈을 법니다. 배달판에서 꾸준함이란 무기는 그냥 무적입니다. 근데 꾸준함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배달은 결국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체력 관리를 하면 더 좋겠지만 배달일 특성상 눈앞의 생계가 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한 주기적인 휴식의 정확한 의미는 주기적으로 쉬는 것과 일을 하면서 밥을 굶지 않고 제때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절대 줄이지 않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은 잠 줄이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지킨 사람이 꾸준함을 발휘해서 결국 목돈을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정신력 드립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극소수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몸이 극한의 피로감을 지속해서 느끼게 되면 결국 의욕을 중간에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순익 계산을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루의 총수입을 대강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의 총수입을 계산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은 근무 시간 대비 어느 정도의 시급이 나왔나도 확인해 보시고 유류비, 식비 등 최종 순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말 남는 돈을 알 수 있어요. 배달일 특성상 나 돈 좀 버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파악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오늘 몇 시간 일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이런 게 쉽게 파악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실수도 줄어들더라고요. 체계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일도 없어지고요. 결국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계별로 적용해보세요. 먼저 콜을 거절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고 내가 사는 항구의 지리만이라도 완전히 마스터해보고 내가 사는 동네는 시간대별로 주문량이 어떻게 달라지나 파악해보고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늘려가 보시면 부담 없이 배달판에 잘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장 내일 배달 나가실 때라도 핸드폰 메모장에 거절 기준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리, 지역, 시간, 이 3가지 기준을 정해서 적어놓고 콜이 들어올 때마다 체크해보세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쌓이면 결국 큰 차이가 되니까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잡하다기보단 체계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체계가 있으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생각해요. 운동도 그냥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잖아요. 배달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의 진짜 장점은 수입 증가만이 아니에요. 안전성도 높아져요. 무리하게 콜을 잡지 않아도 되니까 사고의 위험도 줄고 무리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레 체력 관리도 되고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콜을 다 받으려 하지 말고 좋은 콜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리게 되면 늘어지고 오히려 대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범위를 찾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이 세워지면 수입은 반드시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배달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